일주일 동안 모두 건강하셨나요? 자, 오늘은 렌터카 이용하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나눌카예요. 자, 우리 렌터카 하게 되면 이게 렌터카죠. 여기서 나눌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임대라는 뜻이죠. 그래서 임대차죠. 그쵸? 물론 내늘이란 단어가 명사로 쓰면 임대라는 뜻이고 얘가 또 형용사의 뜻도 있죠. 그럼 얘가 형용사로 쓰이게 되면 무슨 뜻일까요? 그쵸. 임대의라는 뜻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보통 임대의라기보다는 렌을 하게 되면 보통 임대료 이런 뜻으로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daily rate이에요. 우리 daily rate면 하루 대여료인데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요금에 대해서 저랑 같이 한번 쫙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가 rate를 쓰게 되면 보통 어디에 쓴다는 거죠? 일정한 비율에 의한 요금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rate를 쓰는 게 뭐였죠? 그죠? 택시를 타게 되면 그 요금이 부과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rate를 쓰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그렇지. 보통 공과금이라고 해서 그 뭐 수도세, 전기세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레이시에요. 자, 그러면 기억하시기가 좀 그러시다. 그러면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죠? 일정한 비율에 따라 요금이 적용되는 것. 그래서 택시 요금의 기본 요금 할 때 베이직 레이트를 썼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 대여료를 쓰게 되면 뭐 오전에 썼느냐, 오후에 썼느냐, 하루 종일 썼느냐에 따라서 대여료가 달라지죠. 그게 이제 시간과 거리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는 요금이기 때문에 레이트를 써서 데일리 레이트 하게 되면 하루 대여료가 되죠. 데일리 하게 되면 하루일한 뜻이기 때문에 자, 내늘 fee 하게 되면 대여 요금인데 대여 요금은 nan을 fee라고 해도 되고 nan을 rate라고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여를 어느 시간대에 했느냐, 그 다음에 얼마를 달렸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비율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요금이다 해서 rate를 쓰기도 하고요. 우리가 fee라는 단어 언제 쓴다고 했어요? 제가 전문적인 서비스에 대한 요금이라고 했죠. 우리가 보시면 대여 요금이라는 거는 내가 그 자동차라는 것에 대해서 사용을 한 거에 대해서 내는 거니까 이게 어떠한 자동차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내가 자동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쓸 수 있도록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인 서비스다라고 해서 fee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픽업 데이트예요. 우리가 픽업하면 줍다, 고르다 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뭐 맡겼던 걸 찾아가다, 차를 태워서 데리고 오다, 뭐 여러 가지의 뜻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빌리려면 차를 일단 골라야 되죠. 아무 차나 막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 내 마음에 드는 거 고르죠.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차를 빌린다는 거는 내가 주워오는 거랑 똑같잖아. 그래서 픽업을 쓰고 픽업 데이트 하게 되면 대여 일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weekend special이에요. 자, 우리가 weekend 하면 주말인 건 아는데 우리가 special 하면은 보통 형용사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special이 명사로 쓰여요. 특별 한 것이란 뜻이야. 그래서 today's special 하게 되면 오늘의 특선 요리, 오늘의 그 식당의 대표적인 요리를 할 때 special 쓰기 때문에 거기서는 형용사가 아니에요. 명사란 뜻이니까 여기도 weekend special이니까 주말 특가.
그다음에 deposit 하게 되면 보증금이란 뜻이고요. 비슷한 말로 본드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본드가 채권이란 뜻이기 때문에 맡아두는 거잖아요. 채권이라는 게. 그래서 채권 보석금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deposit 대신에 본드를 쓰기도 해요.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내닐카, daily rate, 내낼 fee, 내낼 rate, 그 다음에 pick-up date, 그 다음에 weekend special, deposit, bond. 자, 여러분 여기 전체 슬라이드에서 묵음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찾아주세요. 어떤 걸까? 자, 우리가 렌털 이렇게 그냥 렌탈 그냥 이거 그대로 노마자표 기대로 읽어서 렌탈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A가 묵음이에요. 보통 AL로 끝나는 단어들은 A가 묵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A가 묵음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읽어주면 렌틀이죠. 그쵸? 그런데 T 사운드 앞이 N 사운드고 N 사운드 앞이 모음이고 비록 여기가 A가 묵음이지만 A가 모음이잖아요. 그래서 위치상 N이 강하고 T가 약해. 그래서 아예 T 발음을 안 해. 그래서 N 발음을 그대로 넘길 거야. 렌을카 이렇게 되겠죠. 픽 다음에 업이니까 연음시켜서 픽업 해주시면 되고요. 위켄드가 N인데 스페셜이 SP죠. ND, SP니까 장장 잠이 4개 두 번째 생략할 거예요. 위켄드 스페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마일리지예요. 우리 원래 마일리지는 주행거리라는 뜻으로 자동차를 몰 때는 주행거리라는 뜻으로 쓰지만 이게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마일리지를 쌌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차랑 관련돼서 주행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정 상황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 그래서 내가 비행기를 항공을 얼만큼 이용을 했더니 마일리지가 얼만큼 쌓였어 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내가 비행기를 이용한 것에 대한 이득을 준 거죠. 그래서 마일리지를 가지고 다른 걸로 우리가 보통 바꿔갖고 이득을 얻게 되잖아요. 그때는 이득이라는 마일리지를 쓴 거죠. 그 다음에 driving record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운전 경력. 우리가 리코드 하게 되면 이게 기록이란 뜻이잖아요. 물론 기록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도 있지만 그래서 운전 기록이니까 운전 경력이 되고요. infant child seat이에요. 이게 뭐냐면 infant 하게 되면 유아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2살서부터 보통 5살까지를 infant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child는 이제 어린이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아용 시트죠. 그래서 유아용 카시트. 그래서 그냥 카시트라고도 얘기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 미니 컴팩트예요. 미니 컴팩트는 경차를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컴팩트 하게 되면 이게 소형차라는 명사, 그 다음에 휴대용 분갑, 어머님들이 쓰시는 화장품용이죠. 이거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얘가 형용사로 쓰이게 되면 조밀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컴팩 자체가 소형차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들 쓰시는 화장품 중에 휴대용 분갑을 얘기하는데 컴팩트하고 쓰셨었을 거예요. 그 컴팩트가 용도가 뭐예요? 그쵸? 원래는 풀풀 날리는 가루분, 즉 파우더였는데 그건 휴대하시기도 힘드시고 다니시면서 바르시기도 좀 불편하시잖아. 가루가 날리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느냐. 조밀하게 뭉쳐갖고서는 이걸 하나로 만들어 버렸지. 그래서 조밀하게 만들었다 해서 컴팩트. 그 다음에 원래 휴대용 분갑을 컴팩트라고 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차가 작잖아요. 그래서 컴팩트인데 거기 앞에 미니를 또 붙였어. 그러면 소형차 앞에 다시 작은이 붙어서 이건 소위 우리가 말하는 경차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full size 내지는 large 하게 되면 이게 대형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해요. mileage, driving record, infant child seat, car seat, mini compact, full size,
large. 자, 여러분 여기 child가 나와서 그것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보통 child는 어린이란 뜻인데 비슷한 단어로는 kid가 있죠. 여러분 kid와 child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kid는 귀여움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자기 자녀를 얘기할 때는 kid를 써요. 그 다음에 child는 보편적인 어린아이를 얘기할 때 child를 써요. 그래서 어린이날은 children's day라고 하지 kids day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레코드 아니고요. 리코드예요. 레코드라는 발음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드라이빙이 맞죠. 근데 dr 사운드니까 driving 이렇게 될 거예요. 자, infant가 nt인데 child가 ch죠. 자음 3개 겹치니까 두 번째 생략할 거예요. infant child 해주시면 되고요. 자, two-seater예요. 우리가 보통 seater 하게 되면 자동차 비행기의 인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two-seater 하게 되면 이게 2인승. 보통 2인승이 선생님 뭐예요? 이렇게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2인승 있어요. 우리 트럭 바로 밑에 나오는데 트럭인데요. 트럭은 보통 그쵸 뭐 가운데 좌석까지 해서 우리가 3인승까지 탈 수 있다라고 하는데 보통 트럭 종류가 2인승 그 다음에 또 2인승이 하나 있어요. 우리 보통 그 오픈카라고 하는 거 있죠. 위에 뚜껑 열리는 거. 걔네들은 원래 기본이 2인승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사람을 더 태우려고 이제 4인승까지 가기도 하는데 보통은 2인승이죠. 그래서 투시러 하게 되면 2인승. 자, 스몰 픽업이에요. 여러분, 스몰 픽업이 소형 트럭인데 이게 선생님 뭐예요? 보통 트럭은 트럭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트럭 종류 중에 픽업이라는 트럭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요새 보면은 그 코란도 있죠. 코란도가 원래 그 집차잖아요. 집차인데 코란도 중에 뭐가 있냐면 앞에 좌석이 있고요. 뒤에가 약간의 그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우리 보통 승합차라고 하거든요. 승용차는 아니야. 그 만들어진 용도 자체가 승용차로 만든 게 아니라 뒤에 보통 우리가 승용차에도 짐칸이라고 해서 트렁크가 있긴 한데 그게 아니고 트렁크는 보통 문을 닫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은 그 뒷부분이 조금 이렇게 보통 트럭이 짐을 쓸 수 있도록 그 부분이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거는 승용차가 아니고 승합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긴 아이들을 보통 이 픽업 트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앞에 스몰이 붙었으니까 소형 트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다가 물건을 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픽업을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미니밴이에요. 이건 소형 승합차인데 이 밴이라는 자체가 승합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니니까 소형 승합차고요. 아까 대형을 뭐라고 했어요? 풀 사이즈 내지는 라지라고 했죠. 그래서 라지 밴 하게 되면 대형 승합차. 그 다음에 럭셔리 하게 되면 이게 원래 럭셔리 하면 고급스러운 이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명사로 쓰이게 되면 고급 차라는 뜻이 있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two-seater, small pickup, minivan, large van, luxury.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2인승의 대표적인 게 오픈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two-seater. 자, 오픈카는 컨글리시고요. 오픈카라는 영어 발음은 없어. 아무래도 뚜껑이 열린다 해서 오픈을 쓴 것 같은데 그거 아니고 컨버터블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컨버터블 하게 되면 다른 형태나 용도로 전환 가능한 지붕을 접었다 폈다 또는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승용차를 컨버터블이라고 원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명사로 얘기하면 컨버터블이고 형용사로 얘기하면 전환 가능한. 그래서 이게 우리가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아예 뚜껑을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어서 전환 가능하다라고 해서 컨버터블이라고 하는데 이게 차에만 컨버터블이 있는 게 아니라 의복에도 컨버터블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의 의복이 두 가지의 용도로 쓰인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 그 단추를 다 잠가버리면 원피스야. 근데 그 단추를 다 열어버리게 되면 가디건이나 코트가 될 수 있는 옷들이 있어요. 단추를 다 잠가버리면 원피스인데 단추를 쫙 풀러버리면 뭐가 되냐면 소매 부분이 없어서 조끼가 될 수도 있어. 이런 의복의 형태를 다 전환이 가능하다 해서 컨버터블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SUV가 있는데요. 이거는 스포츠용 다목적 차량이죠. S는 스포츠, 그 다음에 U는 utility, 자, 그 다음에 V는 vehicle. 그래서 스포츠, 그쵸. 유틸리티 하게 되면 이게 유용성이야. 그래서 다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에클이 탈 것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스포츠형 다목적 차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오토매틱 트랜스미션 하게 되면 이게 자동 변속기인데 트랜스미션 하게 되면 이게 자동차의 변속기. 그 다음에 이게 병균과 관련되어 있으면 전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트랜스가 뭐예요? 전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미션이니까 임무잖아요. 임무를 전환해요. 그게 뭐냐면 자동차의 임무는 뭐예요? 어디로 이동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동을 하려면 거리에 따라서 아니면 뭐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변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속도를 변환한다 해서 트랜스미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앞에 오토매틱이 붙었죠. 그래서 자동 변속기라는 뜻이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Convertible, SUV, Automatic Transmission. 여러분, 이렇게 대문자, 즉 캐피탈로 쓰게 되면은요, 걔는 약어라는 얘기죠. 그리고 약어를 쓰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각각 철자에 점을 찍어주는 방법이 있고 아예 다 안 찍는 방법이 있습니다. 트랜스미션인데요. TR 사운드니까 트랜스미션 이렇게 될 거예요. I'm sorry. 자, 매뉴얼 트랜스미션이에요. 아까 오토매틱 트랜스미션 하게 되면 자동 변속기가 되는 거고요. 매뉴얼 하게 되면 이게 수동이라는 뜻도 있고요. 이게 또 있어. 명사로 쓰면 설명이란 뜻이 있어. 우리가요, 매뉴얼에 따라서 뭘 해요 라고 하죠. 그거는 설명서, 그러니까 설명서에 의해서 뭘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매뉴얼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스탠다드예요. 스탠다드 하면 기본, 표준. 자, 여러분, 자동차는 원래 우리 스틱이라고 하죠. 수동 변속기였어요. 근데 이제 그걸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변속된다 해서 오토매틱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걔가 기본이잖아요. 표준이잖아요. 그래서 스탠다드를 쓴 거죠. 자, 노 패싱이에요. 이건 추월 금지고요. 자, 여기 보시면 패스죠. 패스는 지나가다 통과하다인데 거기다 ing가 붙었네. 근데 앞에 no가 붙었죠. 그래서 여기서 패싱은 뭐다? 동명사. 통과 내지는 지나가 이잖아요. 그래서 추월 근데 노가 붙었네. 금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패싱은 동명사일까 현재 분사일까? 당연히 동명사겠죠. 자, 여기다 동명사 쓰고선 제가 또 동명사를 썼네요. 자, 스쿨존이에요. 스쿨존은 어린이 보호구역. 선생님,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그거 뭐 children zone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디에 위치되어 있어요? 어디에 보통 설치되어 있어요? 그쵸? 학교 앞이죠. 그래서 스쿨존이라고 하고요. 원래 스쿨이란 단어도 일반 명사고요. 존이라는 단어도 일반 명사죠. 근데 이게 두 개가 합쳐짐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고유명사 처리해서 SG를 다 대문자를 썼습니다. 자, 요즘에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노인복지관 앞에도 무슨 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 우선구역 내지는 어르신 보호구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실버존이라고 해요. 실버가 원래 은색인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실버가
나이가 든 계층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어르신 보호구역이에요. 그래서 노인복지관 앞에는 실버존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파킹랏이에요. 이건 주차장이죠. 랏하게 되면 특정 용도의 지역 내지는 부지예요. 그래서 주차 지역, 주차 부지이기 때문에 파킹랏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where is the nearest parking lot 하면 가까운 주차장이 어디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where is는 언제 써요? 장소를 찾을 때. 또 있어. 사람을 찾을 때. 또 있어. 사물을 찾을 때. 다 씁니다. 이게 장소 찾을 때만 쓰는 게 아니에요. 자, nearest는 뭐지? 가장 가까운. 뭘까요? 그치? 최상급.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manual transmission, standard transmission, no passing, school zone, parking lot. Where is the nearest parking lot? 스탠다드가 맞죠? 근데 S 사운드 뒤에 무성음이니까 standard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전체 그 슬라이드 중에 묵음을 갖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쵸? 스쿨에서 H가 묵음이야. H가 묵음이 안 되면 스출이 될 거야. CH가 합쳐서. 근데 스쿨이 됐죠. 그래서 H가 묵음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S 사운드 뒤에 무성음 C니까 쌍잠, 스콜존이죠. 그 다음에 nearest가 ST인데 파킹이 P이기 때문에 STP니까 두 번째 생략할 거예요. nearest parking lot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파킹 fee예요. 여러분 fee는 뭐였죠? 전문적인 서비스에 대한 요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fee가 한번 나온 적 있어요. rental fee. 그죠? 그 빌리는 거를 전문적으로 내가 한다라고 해서 rental fee가 나왔었죠. 그쵸? 대여 요금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주차 요금도 마찬가지로 fee를 써서 parking fee. 그 다음에 gas station 내지는 petrol station 이게 주유소란 뜻인데 보통 페트롤은 영국에서 많이 써요. 그런데 자, 페트롤이 휘발유라는 뜻이고요. 게스라고 하기도 하고 게솔린의 약자로 게스를 쓰는데 이거는 가스와 상관없는 겁니다. 천연가스 얘기하는 그게 아니고요. 게솔린의 약자로 게스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주유소는 부대시설이 있어요. 화장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stop이 아니라 station을 쓰죠. 그래서 gas station. Where is the nearest grocery gas station? 우리가 grocery 하게 되면 뭐예요? 식료품점이라는 뜻인데요. 한국말에는 식료품점이라는 말을 따로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슈퍼마켓을 쓰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슈퍼마켓 주유소가 어딨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유소라는 자체가 부대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카페가 되기도 하고 편의점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생활용품을 사는 곳이 있다라고 해서 그로서리 게스테이션이라고 하죠. 브레이크다운이에요. 이거는 고장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브레이크 하면 동사로 고장나다, 그 다음에 뭐 깨뜨리다 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이제 하이픈으로 연결해서 명사화 만들었죠. 그래서 breakdown, 여기서 down은 아래라는 의미가 아니고 break을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장이란 뜻이고요. flat tire요. 이게 펑크난 타이어. 영어 외국인한테 펑크라고 하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타이어는 공기가 들어가 있으면 빵빵 제대로 굴러갈 때는 빵빵하죠. 그런데 바람이 빠져버리게 되면 이게 평평하게 공기가 빠져버리면서 되죠. 그래서 fresh라는 단어가 형용사예요. 평편한. 그래서 어머님들 신으시는 신발 중에서요. 보통 드라이빙 슈즈라고 하는데 운전하실 때 그러니까 신으시는 신발은 굽이 있으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브레이크나 엑셀을 밟을 때 그 감각이 없어진다. 이게
차이가 있어버리면 땅바닥이랑 차이가 있어버리면 감각이 없어진다라고 해서 보통 굽이 없는 신발을 신잖아요. 그래서 평평한 신발이다 해서 flat shoes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때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parking fee, gas station, petrol station, where is the nearest grocery gas station? breakdown, flat tire.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요. gas 다음에 station이에요. SS이기 때문에 앞에 S 안 할 거예요. gas station. 그 다음에 petrol이 맞아. 근데 TR 사운드니까 petrol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nearest가 ST인데 grocery가 GR이기 때문에 두 번째 생략할 겁니다. nearest grocery 이렇게 되겠죠.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하루 대여료, 대여 요금을 각각 써주시는 게 오늘 투데이스 퀴즈고요. 자, 골드 앤트족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저랑 뭐 배우셨어요? 아, 큰일 났네. 갑자기 에잇이 생각이 안 나. 큰일 났다. 진짜 에잇이 생각이 안 나. 이걸 어떻게 저 큰일 났네. 갑자기 에잇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죠. 갑자기 이가 왜 들어가. 그래서 EIGHT죠. 네, 순간 지금 생각이 안 나서 큰일 날 뻔했네.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뭐였었죠? 파킷이었죠. A 파킷이 뭐였죠? 부모 2명, 그 다음에 친조부모 2분, 그 다음에 외조부모 2분, 그럼 보통 6분이죠. 거기에 삼촌 고모까지 하면 8분이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의 주머니다 라는 뜻으로 A 파킷을 썼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저출산, 고령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 내지 아이를 둘밖에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되게 소중해요.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옛날에는 나이가 든 층이라고 얘기를 하면 다시 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경제력이 없었어요. 왜냐면 부모를 봉양하고 자식을 건사하고 라고 하느라고 본인 세대들은 돈이 없는 거죠. 나이가 들었을 때. 근데 요새는 경제력을 갖춘 그 어른층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층들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골디락스라고 하죠. 그 경제 용어의 골디락스라고 하면, 그러니까 욜디락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젊은 노인층인데 경제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골디락스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 경제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자식대가 아니라 손자 손녀한테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냐면 이게 요새는 비혼주의라고 해서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경제력은 갖고 있으나.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식은 아니지만 조카들한테 주머니를 푸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온 게 지난번에 우리가 에이파킷 할 때 나왔던 건데 골드 앤트족 같은 것들이 생성이 됐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은 골드 앤트족 한번 볼게요. 골드 앤트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정년기, 결혼 정년기가 끝났는데 넘었는데도 결혼 안 하면 올드 미스라고 했죠. 노처녀라고 해서. 근데 요새는 거기에 경제력을 가졌다. 옛날에는 여자가 경제력을 갖는 게 쉽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요새는 여자들도 경제 활동을 왕성하게 하기 때문에 나이는 찼는데 결혼을 안 했다. 올드 미스가 아니라 골드 미스라고 하죠. 그래서 네, 올드에다가 G 하나만 더 넣으면 골드 돼요. 그래서 골드 미스에다가 아주머니를 뜻하는 엔트를 합쳐 만든 신조어로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독신자들이 증가하면서 생겨난 실인유 중의 하나로 자신의 조카들을 마치 자신의 아이처럼 귀여워하며 온갖 선물 공세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한다. 그랬더니 무슨 질문이 나오냐면 골드 앤트족이면 여자만 얘기한다. 즉 고모 이모만 얘기를 하는 거면 아까 보면
에이파킷에서 삼촌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삼촌은 뭐라고 얘기해요? 골드 엉클족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이 골드 엔트족에 삼촌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그럼 골드 엉클족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줘야지 왜 그거는 안 만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전통적으로 우리가 삼촌보다는 고모 이모랑이 더 친하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요. 남자 요새는 안 그렇기는 한데 우리 전통적인 게 선비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말을 잘 안 하고 행동으로 표현을 안 해. 사랑은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삼촌은 조금 불편하고 이모나 고모는 엄청 귀여워하고 많이 이렇게 안아주고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모 고모는 조금 더 편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가져왔다 뿐이지 골드 엔트족에는 삼촌도 들어갈 수 있어요. 경제력을 갖춘 삼촌으로서 조카들을 사랑하면서 돈을 막 푸는 사람 얘기할 때 골드 엔트족에는 삼촌도 들어갑니다. 그것까지 같이 좀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골드 엔트족까지 우리가 한번 봤고요. 다음 주엔 또 새로운 상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들으시라 고생하셨고요. 일주일 후에 뵙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